제주도로 가족과 함께 캠핑 갔다가 실종된 30대 여성. 지금 일주일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오늘로 제주도에서 사라진 30대 여성이 실종된 지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여성의 얼굴을 공개하고 실종 전단까지 배포해서 이 제보, 시민들의 제보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경찰 조사에서는 이 실종된 여성이 사라지기 직전에 자신의 언니에게 통화를 2차례 시도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게 어제 저희가 확인해봤던 CCTV 영상입니다. 네. 여성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모습인데 이때가 밤 11시 5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8분 뒤인 11시 13분에 네. 이 여성이 언니와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당시에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네. 그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로부터 다시 20분 뒤인 11시 38분에 이 여성이 다시 언니에게 전화를 하는데 네. 이때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아하. 합니다. 아마 또 이 가족들의 그 심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네요. 물론 이 언니 입장에서는 그때 내가 전화를 받았더라면 하실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저 때가 7월 25일 밤 11시 5분에 인근 편의점, 제주의 세화항 인근 편의점에 찍혔던 CCTV 모습이고요. 그 편의점에서 나와서 얼마 안 돼서 8분쯤 지나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는 안 됐답니다. 그 통화 내역이 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요. 이 실종된 여성이 전화를 하려고 했던, 통화하려고 했던 그 언니분과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당시 상황과 그리고 심경을 들어봤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았으면 우리 아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었으면 같이 웃어줬을 거고 하소연이었으면 같이 도닥거려 줬을 텐데 그걸 못 해줘서 우리 막내한테 가장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남편이 제주도에 정착을 좀 하고 싶어 했어요. 언니, 남편이 제주도에 좋은 곳이 있어서 오라고 하네. 애들 데리고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바다에 없을 것 같은데,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 바다만 자꾸 수색해서 답답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하더라고요. 저희 제작진이 이 언니분을 통해서 좀 상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 제작진에게 이 어렵게 정말 이 심경을 전해주신 분은 이 실종된 여성의 큰언니입니다. 이 언니가 2분 계시는데요. 이 실종된 여성의 큰언니 분이고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에 실종되기 직전에 통화를 시도했던 언니는 둘째 언니래요. 그런데 최명규 원장님, 지금 둘째 언니가 이 큰언니 분을 통해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둘째 언니 분이 죄책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분이 범죄의 희생이 되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결국은 통화가 이루어졌고 통화를 통해서 10분이건 15분이건 시간이 지체되게 되면은 모든 거는 다 어그러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죄책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만약에 바다에 들어가서 실족사로 이어졌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또 전화하다가 보면은 또 술이 깨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또 괜찮아질 수도 있고 네. 또 만약에 전화하는 외정 중에 뭐 혼자 나왔는데 뭐 바닷물 잠깐 발을 담가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 네.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으면 또 안 그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범죄의 경우이건 혹은 실족사의 경우이건 어느 네. 쪽이든지 간에 가족의 입장에서는 전화를 갖다 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간의 네. 연결이 끊어졌다 그러면 이런 네.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네. 또 그 시간에 연락을 한 거 보면은 만약에 그 둘 사이에 우애가 돈독하다 그러면 우애가 돈독한 대로 마음이 아팠을 거고요. 우애가 돈독한 가운데 또 최근에 만약에 갈등이 있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또 그게 또 문제가 되어서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또 걱정이 더 컸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소 국장님,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실종자분의 남편분의 걱정도 정말 제일 크지만 어쨌든 이 조금 전에 들려드린 그 언니들, 일단 이 가족들의 지금 심적 고통, 트라우마가 지금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만약에 그때 내가 전화를 받았으면 네. 동생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네. 그 물론 지금 뭐 사망이나 이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실종되는 걸 막을 수 있었지 아마 그런 그렇죠. 이런 생각할 사고까지는 거예요. 안 생겼을 텐데 네네. 하는 그
자책감, 네. 죄책감 이런 것이 아마 굉장히 지금 가슴을 억누르고 있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더 인터뷰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적인 네. 어떤 고통 속에서 상당 부분 좀 자책을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뉴스파이터도요, 하루빨리 이 여성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지금 경찰의 수사 방향과 함께 저희가 이 지금 의문점, 이번 실종 사건의 의문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경찰은 인근 바다 수중수색을 상당히 집중해서 해왔어요. 그런데 많은 또 전문가 분들이 만약에, 물론 지금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 바다의 실족 등으로 인해서 빠졌다면, 그래서 혹시라도 이 좋지 못한 상황이 됐다면, 이 지금쯤은 이 수면에 떠올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분도 계세요. 네. 일단 그 이제 소지품이 발견된 장소, 또 네. 편의점에서 소주하고 종이컵을 샀잖아요. 근데 종이컵이 10개인데 그중 이제 1개만 사용을 하고 9개는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그렇죠. 거고. 네. 그다음에 휴대폰과 신용카드가요. 네. 우리가 지금 방파제 가면 차량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이제 말뚝을 박아놨잖아요. 네, 볼라드라고 하는 거. 그렇죠. 네네. 그 볼라드 위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편의점에서 술을 산 다음에 네. 결국은 방파제 쪽 가서 술을 먹고 실족사를 한 게 아닌가. 아하. 근데 거기에 경찰은 이제 중점을 두고 지금 수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처음 수색할 때는 방파제 근처에 이제 공사 현장에 있어서 네. 그 흙탕물이 내려오니까 그 눈을 볼 수 있는 것이 20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네. 지금 시간이 지금 엿새 7일째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실족사를 했던 아니면 물에 익사를 한 경우에는 네. 이제 장기가 부패를 하거든요. 그럼 부패를 하면 이제 가스가 발생해요. 네. 가스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바다나 일반 물에 빠진 어떤 사체는 부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거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여러 가지 비춰보면 네. 이거 반드시 실족사라고 확정을 해놓고 수색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 물론 슬리퍼가 하나는 뭐 육지에 있고 하나는 바다에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수색을 한정할 게 아니고 아. 또 육지에서도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 네. 또 다른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까지 네. 반드시 염두에 두고 아하. 육지 수색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의 그 지적처럼, 날카로운 지적처럼, 그래서 경찰은 육지 수색을 어제부터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해상 지금 같이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좀 오늘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말 추락했을 거라면, 바다에 빠지셨을 거라면 좀 더 멀리 이게 떠내려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직까지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단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단서가 있는지도 오늘도 계속 혹시 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지 그 단서를 계속 오늘도 찾아 나설 겁니다. 실족의 가능성을 좀 두고 보는 거는 뭐냐면 정황상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은 아직까지 정황상 나왔잖아요, 뭐가. 자, 그러면 여기서요, 앞서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당시에 물품들이 발견된 장소가 정리된 CG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CG를 보면서 제가 소국장님께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카라반이라고 하는 이동식 캠핑 트레일러에 하는 이동식 주택이 있는, 즉 캠핑카가 저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는 맨 위쪽 부분이 카라반이라고 하는 캠핑카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걸어옵니다. 걸어와서 편의점까지 간 게 지난 25일 밤 11시 5분에 편의점에 CCTV에 포착이 됩니다. 이후 그곳에서 소주, 그 다음에 종이컵, 그 다음에 김밥, 커피 이것을 사들고 나옵니다. 소주병이 발견된 곳이 저곳입니다. 저기에 인근에 화장실도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은 조금 더 떨어져서 이 볼라드 위에 앞서 말씀해 주신 차량이 드나드는 걸 막는 볼라드 위에 놓여 있었고요. 신용카드도 CCTV에 찍혔던 그 신용카드 고스란히 볼라드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는 보시는 것처럼 이 항구 바다에 떨어져 있던 게 발견됐고요. 그 이튿날은 2.7km 떨어진 곳에서 또 나머지 한 짝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저 휴대전화에 혹시 소국장님, 네.
누군가와 같이 있었거나 또는 소주병 등을 통해서 누구와 같이 있었거나 하는 혹시 정황이 나온 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하. 일단 저 위치 자체가 이제 카라반이 설치되는 곳으로부터 편의점까지 거리가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아하. 그런데 저기는 50m CCTV가 정도 되면 50m 정도 된답니다. 50m. 네. 50m.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아니 CCTV가 없기 때문에 어떤 네. 흔적 같은 게 발견된 게 전혀 없고 이 신용카드랑 휴대폰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놓여 있는 것들도 굉장히 가지런하게 일단 놓여 있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와 같이 있었거나 네. 뭐 급작스러운 어떤 상황이라면 이 휴대폰이 좀 떨어져 있건지 아니면 네. 좀 흐트러져 있어야 되는데 아하. 반듯하게 놓여져 있었고 거기에서 어떤 다른 사람의 지문 같은 것이 발견된 바는 없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아까 이 여성이 편의점에서 산 것이 김밥, 커피, 그리고 컵, 소주 뭐 이런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컵은 하나만 빠지고 9개가 그대로 있었고 네. 소주병도 있었는데 소주병에는 소주가 거의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아하. 이제 그 다음날 26일 새벽에 이 청소하는 분이 이제 발견을 하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김밥이라든지 커피,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이게 누가 여기다 쓰레기 버린 거구나 생각해서 이분이 이제 치운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나서 경찰에 이제 그런 사실을 알린 건데 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3의 어떤 인물이 같이 있었다거나 네. 뭐 어떤 몸싸움을 했다거나 기타 네. 등등의 그런 부분을 좀 유추할 수 있는 흔적은 발견된 바는 없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럼 앞서도 잠시 그 그림에 나왔습니다만 그 소주병, 편의점에서 샀던 소주와 이 김밥 등이 있던 비닐봉지는 인근을 청소하시던 환경미화원분이 발견하시고 누군가 버리고 갔나 보다 하고 치웠답니다. 그러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는 어떻게 누가 최초에 발견하게 된 겁니까? 네, 휴대전화와 이제 그런 것도 지금 그 인근에서 이제 그 CCTV를 통해서 그리고 경찰이 이제 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는요, 이 어선, 고기잡이 등을 하고 들어온, 새벽에 들어오던 어선의 이 선장이 처음에 새벽에 들어오다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일단 집으로 가져간 다음에 나중에 이 사건이 이제 이 언론이 보도되니까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는 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앞서 동선을 보세요. 동선을 보시면 추정입니다만 김광산 변호사님 추정입니다만 이 여성이 지난 25일 날 지난달 7월 25일 날 밤 11시 5분에 편의점에서 샀던 물건들 보세요. 앞서 이 그림 말고 처음에 했던 그 그림 보여주세요. 보면 소주병이 발견된 위치 그리고 휴대전화와 카드가 발견된 위치 추정입니다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다음에 다시 캠핑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주를 마시고 그리고 뭔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볼라드 위에 즉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위에 올려놨다. 시간 순으로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시 5분에 편의점에서 물품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11시 13분, 그러니까 8분 후에 언니와 형부한테 전화했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또 한 30분 정도? 5분 네. 후에 또 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저 휴대폰이나 저 신용카드를 볼라드 위에 그 근처에서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의점서부터 이동하는 데까지 뭐 30분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저 어떤 형식으로든지 걸어가지 않고 네. 거기서 통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하. 그런데 사실 편의점과 이제 캠핑카 사이에 쭉 보면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고요. 네. 아니면 저기에서 휴대전화를 마지막 언니하고 통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지금 뭐 그 나온 것만으로 보면 일단 소주를 좀 마시지 않았나 종이컵 네. 하나를 사용해서 네. 그래서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저 시간대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경찰에서는 거의 뭐 실족사로 단정을 하고 네. 수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또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종 관련 이 실종 여성을 찾기 위해서 경찰도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하나 다시 정정을 해드릴게요. 앞서 우리 소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캠핑카에서 편의점까지의 거리는 500m가 맞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고요. 다시 500m로 거리를 정정하겠습니다. 그 500m의 거리 동선에 앞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다음에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나라고 일단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최초의 언니와 둘째 언니와 형부에게 통화를 시도했던 게 11시 13분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와서 불과 한 5, 6분 만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재차 통화를 한 게 11시 한 반쯤인가요? 38분. 11시 38분쯤. 그러니까 그로부터 또 한 20분쯤 지나서 통화를 했는데 물론 추정입니다만 혼자서 뭔가 편의점에서 산 소주를 마시면서 기다리면서 전화를 계속 다시 한번 언니한테 해볼까라는 생각 등을 하면서 저 포구 쪽에 기다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아직까지 단정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지민 변호사님, 지금 경찰은 탐문 수사도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주변에 뭔가 목격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탐문 수사도 할 텐데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이 가족이 지난달 10일부터 그러니까 캠핑을 온 지 되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긴 했을 텐데 혹시 그런 진술은 안 나옵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실종 여성의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그 주변에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한다. 아하. 그래서 이제 사위에게 물어봤더니 사위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그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주변에서 조금 뭐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이 여성이 뭔가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면 심리 상태를 사실 예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뭐 갈등이 있었나 불화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주변에 이제 그 궁금증들이 많았는데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남편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고 네.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다라는 그렇죠. 네. 정도까지만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오늘 보니까 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종 여성의 아버지께서 밝힌 그 입장이기 때문에 뭐 다소 뭐 주관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더 사실은 뭐 수소문하고 다니셨을 걸 고려를 한다면 더 객관적인 얘기 양측의 측면이 다 있겠지만 어쨌든 실종 여성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혹시 내 딸과 사위가 다퉜고 그것 때문에 내 딸이 뭔가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 상황이라든지 네. 뭔가 낙담한 상황은 아니었을까라는 네. 조심스러운 그런 예측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양지민 변호사님이 정말 조심스럽게 설명을 해주신 대로 바로 그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이 단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탐문하는 과정 그리고 이 실종 여성의 아버지도 지금 애가 타니까 지금 제주 현장에 내려가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시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 그래서 사위한테 물어봤는데 사위는 그런 적이 없다더라라고 말을 한 게 그게 지금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됐는데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경찰에게 이 부분 관련해서 답을 한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탐문했을 때는 어디서 막 그런 말씀들이 도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탐문한 사람들 중에는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게 없어요. 부부 사이가 어떤지 탐문하고 있는데 막 싸웠다 어쨌다 그렇게 아직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주차도 하고 카라반도 세우고 하니까 먹는 데이 좀 불편하니까 치워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의견 충돌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요, 지금 경찰의 얘기 좀 전에 들으셨죠? 지금 이 부부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이 실종 여성의 아버지 얘기 관련해서는 일단 경찰은 그런 지금 얘기는, 일단 확인된 게 없다라는 일단 경찰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분도 지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시간을 보면 홍순빈 아나운서 일단 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앞서 이 여성이 두 차례 통화를 시도하잖아요. 네. 11시 13분과
11시 38분. 그런데 남편은 혹시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남편이 잠에서 깨서 이제 아내를 찾기 시작한 게 이제 12시 10분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끝까지 그 연결이 없고 남편이 이제 찾기 시작한 지 그 텀이 한 32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32분 사이에 여성이 실종됐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통화, 둘째 언니에게 통화를 다시 시도했을 때가 7월 25일 밤 11시 38분이에요. 그리고 이 실종 여성의 남편이 물건을 사러 갔는데 편의점에 갔다 온다더니 왜 안 들어와? 라고 뭔가 자리에 카라반, 즉 캠핑카에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걸 안 시각이 날짜를 넘겨서 7월 26일 0시 10분.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홍순빈 아나운서 얘기처럼 32분 요 사이에 지금 아내가 자취를 감추고 뭔가 범죄의 대상이 됐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일단 실종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족이 4명입니다. 부부만 온 게 아니라 이 부부 사이에는 나이가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딸이 있는데 지금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이 실종 여성의 큰 언니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은 엄마가 아파서 병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집을 나왔을 가능성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시는가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살아있을 거잖아요. 그 상황에 뭐 답답하거나 다툼이 있었거나 혹시 그래서 네. 나가서 살아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최명기 원장님, 정말 걱정이 되는 부분, 뉴스파이터가 정말 더 걱정되는 부분은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아이들은 지금 아마 아빠가 남편분이 아이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엄마 지금 아파서 병원 갔어 이렇게 지금 알고 있대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이제 제주도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고모나 뭐 외할머니나 할머니가 돌봐주기 위해서 다시 이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건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말로도 표현 안 하지만 아이들도 아마 머릿속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어른들이 생각하기 힘든 많은 상상들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한 거는 공개 수사를 하게 되면서 이 공개 수사로 우리가 이 최모 씨를 갖다 딱 찾게 되면 제일 좋고요. 네. 그러나 만약에 이게 계속 오랫동안 넘어간다 그랬을 때는 이 아이들은 공개 수사의 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엄마의 얼굴을 계속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어서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통제가 된다 그러지만 네. 결국은 언젠가는 아이들도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될 것 같아요. 내일이든 모레든.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뭔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어느 정도는 아이들한테 진실에 가깝게 알려주면서 상처는 받지 않도록 주위에서 어떤 적정한 선에서 잘 아이들을 달래주면서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뉴스파이터도요. 이 실종 여성 반드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또 경찰 수사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